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북한의 에너지 정책과 산업 실태, 그리고 평양의 가장 부분의 에너지 소비 행태, 그리고 북한의 이제 재생에너지 개발 보고 현황, 북한의 실태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해드리겠는데요. 이 주제 하나 하나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일도 있게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단은 좀 요약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를 했는데 자료가 그래도 한 30페이지 정도인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15분, 2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략하게 좀 넘어가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럼 북한의 에너지 정책과 산업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북한의 에너지 정책은 주체 사상하고 바로 직결됩니다. 주체 사상이라는 게 바로 자립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자력갱생, 그리고 민족 경제 자립, 이런 거를 기지를 내세우지 않습니까, 북한이? 요게 이제 에너지로 와서는 에너지 자급도, 그러니까 수입 에너지는 안 쓰겠다는 거죠. 자기네가 생산하는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쓰겠다는 것이 북한 에너지 정책의 기본 원칙입니다. 저희하고 완전히 달라요. 저희는 수입 에너지가 거의 한 97% 정도 되는데요. 북한은 수입 에너지를 안 쓰고 자체적인 에너지를 쓰겠다는 것이 북한 정부 건국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추진해온 정책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근데 자원이 많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은 무연탄하고 석탄의 일종이죠. 무연탄하고 수력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직 석유나 가스 이런 게 생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네 자체 에너지를 쓰니까 무연탄, 수력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 무연탄과 수력 이거를 어떻게 생산을 극대화하느냐, 이것이 북한의 이제 주요 에너지 정책 중에 하나고, 또 생산 부분에서 자기네가 아직 나오지 않지만 석유 개발, 그리고 원자력도 에너지가 필요 없는 거죠. 자기네 자체 에너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원자력 개발 이 두 가지를 50년대부터 했지만 아직까지 지금 이거는 성과가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산 부분에서는 어떻든 무연탄이나 아니면 수력의 생산을 극대화하는 거고, 소비는 이것을 이제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소비 체계를 이제 맞추는 거죠.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데 석유와 가스, 석유 수입이나 이런 걸 억제하다 보니까 자기네 그 생산된 그 에너지를 쓰려면 상당히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 기술 개발을 통해서 자기네 에너지를 상당히 쓰게끔 이렇게 하는 그 기술 개발과 과학 기술 이 부분에 상당히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연탄의 가스화라든지 저열탄의 이용 기술, 중소수력 신재생 기술, 원자력 핵융합 기술 이런 것을 상당히 이제 강조를 하고 기술 개발에 대한 초점을 맞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북한의 에너지 사용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학 기술에서 연계되는 정책이 그렇게 큰 성과가 없었다. 여기 보시면은 북한의 총 에너지는 남한의 한 5% 이내 수준입니다. 상당히 굉장히 작은 경제죠. 그렇게 저희 남한에 비해서는 에너지 수급 구조도 상당히 저희 남한하고 굉장히 단순합니다. 한 50% 이상이 무연탄이고 한 30%가 수력이고 석유는 한 8% 정도. 그러니까 석유를 어쩔 수 없이 수입해서 쓸 수밖에 없죠. 자동차나 이런 거는 그래서 수입해서 쓰는데 석유 소비를 억제하다 보니까 한 석유는 8% 정도, 이 정도 수준입니다. 저희는 보시다시피 상당히 다양한 에너지가 원자력도 천연가스, 그리고 저희가 쓰는 석탄은 북한은 대부분 무연탄이지만 저희는 거의 수입해서 쓰는 유연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직접 생산하는 무연탄의 포션은 한 1%밖에 안 됩니다. 저희는 이거는 저희도 남한은 무연탄이 많이 갖고 있지만 경제성이 안 맞기 때문에 이거는 좀 최소한의 수준에서만 쓰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북한과 이게 상당히 다른 입장이죠. 그래서 북한은 보면 이제 에너지 체계가 석탄 중심으로 돼 있다. 그래서 보면은 화물 수송이나 이런 게 80%가 전력으로 가는데 북한은 전기 기관차로 갑니다. 그런데 전기를 만드는 것의 반이 바로 화력인데 반이 수력이고, 일단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반은 화력, 석탄에 의해서 다 화력이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북한은 산업이 다 석탄을 쓰게끔 이렇게 체계를 맞춰놨습니다. 석유를 안 쓰고. 그리고 우리는 보통 각 화학 하면 석유화학을 얘기하는데 북한은 다 거의 다가 석탄화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석유화학이 소량 좀 소규모가 있지만 그것도 지금 석탄화학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가정 상업 운영은 거의 다가 석탄을 쓰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석유는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소비를 억제했기 때문에 굉장히 소량입니다. 저희 남한에 비해서 1%도 안 되는 양이죠. 쓰는 양이 남한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양이죠. 저희가 한 해 정제할 수 있는 능력, 저희도 남한도 석유가 생산이 안 되니까 석유를 원유로 수입해다가 그렇지만 저희는 정제를 해서 한 70%는 저희가 쓰고 한 30%는 수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남한은 정제 에너지 석유 수출 제품 수출국이죠. 원유는 이제 들어오지만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그 정제 능력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300만 배럴 정도 저희가 정제 능력인데 북한은 한 7만 배럴 정도 됩니다. 7만 배럴 되는데 이것도 지금 다 가동이 지금 원유 수입이 제대로 안 되니까 가동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의 지금 원유하고 석유 제품 이거를 중국에 좀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그 경제 제재 때문에 이것도 좀 원활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정유소는 약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접경 지역, 하나는 러시아 접경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러시아 접경이 승리화학이고 중국은 이제 봉화화학이라고 그러는데 아시겠지만 요거는 이제 러시아 옛날 구소련의 지원으로 이제 설비를 지었고 요거는 중국의 지원으로 정유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소련이 러시아로 넘어가면서 원유 도입이 어려워지면서 이거는 지금 현재 가동이 안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좀 파악이 되겠습니다. 승리화학은. 그리고 중국의 접경 지역 신의주 근처에 있는 그 봉화학이라는 데서 이제 중국에서 원유를 받는데 이게 가동률이 지금 하루 3만 배럴인데 실제로 수입해서 원유로 가는 건 한 1만 배럴, 하루에 3만 배럴 쓰니까 지금 가동률이 30%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설비는 7만 BD가 있지만 4만 BD는 지금 서 있고 3만 BD 중에서도 가동이 되는 것은 1만 BD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국에서 오는 거는 그 중국의 제일 큰 유전이 있습니다. 다이칭 유전이라고 거기서 이제 쭉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압록강을 건너서 들어오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국 대경 유전에서 중국의 그 남쪽으로 가는 그 파이프라인 원유 파이프라인 일종 하나를 따갖고 이쪽 그 압록강을 건너서 봉화 쪽으로 석유를 들여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력은 보시면 북한의 전력은 수주 화정이라고 했죠. 수력이 제일 앞에 가고 화력이 뒤에 가는. 그거 상당히 좀 저희하고는 상당히 다른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수력의 비중이 한 60, 화력의 비중이 한 40 정도 됩니다. 저희 수력의 비중은 한 5%도 안 되고 발전량 기준으로 봐서는 수력이 반, 화력이 반 이 정도 이렇게 시스템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수력 위주로 돼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전력에 쓰는 에너지를 보시면은 상당히 수력하고 무연타 딱 두 가지입니다. 석유 발전소가 아까 승리화학이 있는데 그쪽 동북 지역에 하나가 있었는데 낮은 선방 지역에 하나 있는데 지금 그것도 작년에 이제 원유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석유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석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갖고 있는 화력은 지금 전부 석탄 발전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북한의 그 수력 발전소는 이제 그 반이 댐식이고 반이 유역 변경식입니다. 이게 우리는 거의 수력이 댐을 해서 다목적 댐으로 해갖고 물론 전력도 생산하지만 홍수도 방지하고 농사용 물도 되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하지만 북한의 수력은 한 반 정도는 다목적 되지만 반 정도는 유역 변경식이라 해서 순수히 전력 생산을 위해서만 수력을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한번 물을 낙차를 내리는 거를 물기를 계속 인위적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몇 번씩 그 낙차를 만들어 갖고 전력을 좀 생산을 많이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력은 굉장히 낡았습니다. 거의다가 낡아 있는 상황이고 50% 이상이 거의 한 40년 이상 된 거고 60년 이상 된 것도 한 30% 정도 되고
상당히 지금 설비가 낡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화력은 이제 어디에 집중이 됐냐면은 수력은 주로 동부 쪽하고 북부 쪽 북한에, 그러니까 북한의 한경북도 남도하고 저기 북부 쪽에 있는 거는 이제 중국하고 같이 씁니다. 그 중국과 강이 같이 돼 있으니까 그 수계를 중국과 같이 나눠서 쓰고, 화력은 주로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평안 남도 북도 평양시 요 중심으로 몰려 있습니다. 왜 요 중심으로 몰려면 요게 북한의 탄전이 상당히 많습니다. 석탄 탄전이. 그래서 이쪽에는 화력이 좀 몰려 있고 전체가 한 300만 킬로와트 정도 되는데 상당히 규모가 작습니다. 북한은. 우리가 뭐 한 설비가 보통 우리는 50만 킬로와트, 100만 킬로와트 되는데 북한은 여기 보시면 5만 킬로와트, 10만 킬로와트 수준으로 상당히 설비가 작은 수준이고 규모도 작습니다. 북한 화력도 상당히 노후된 상황이라서 보시면 알겠지만 한 70%, 60%가 거의 대규모로 수리를 하든가 아예 폐지를 하고 새로 지어야 될 것도 한 40% 정도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북한의 이제 송배전이 이제 북한은 이제 송배전 그 시스템이 저희하고 같이 단일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발전하든 간에 계속 그러니까 동쪽에서 발전해도 서쪽으로 보낼 수 있고 이렇게 단일 시스템으로 돼 있지만 이 송배전 체계가 다 낡아갖고 지금은 그렇게 작동이 안 됩니다. 송배전 체계가 다 낡아갖고 지금은 원거리의 전력 송전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송전 손실도 많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지역 단위로 송전하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북한은 전력이 부족하고 전력 질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품질이. 품질이니까 주파수나 전압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여기 60Hz 북한은 주파수 60Hz 저희하고 같지만 대개 보면 47에서 51Hz 이게 어떤 그 전력 전문가가 북한에 가서 이걸로 직접 측정한 건데 전압하고 주파수를 측정했는데 이 정도 흔들리는 전압과 주파수로서는 저희 남쪽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질이 안 좋은 그 전력 품질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공장 생산이나 이런 거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이런 상당히 품질이 안 좋은 문제도 좀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북한 에너지 산업이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그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자기네 에너지만 쓰다 보니까 상당히 비효율이 되는 거죠. 상당히 그러니까 에너지가 비효율이니까 산업이 비효율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경제가 다시 또 비효율 시스템으로 되는 그런 문제가 좀 내재되어 있고요. 북한이 자력갱생을 해서 실제로 그 해외에서 수입하는 에너지는 자기네 쓰는 거에 10%도 안 되지만 사실 그 발전 설비나 아니면 아까 말씀 정유 설비 이런 건 거의 그 특히 공산권 구소련이나 러시아나 아니면 중국이나 이런 데 다 의존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자력갱생이라고 볼 수 있다. 저희는 97%로 수입을 하지만 뭐 정유나 이런 정유 설비나 뭐 아니면은 뭐 발전 설비 이런 건 다 수출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리고 50년대부터 저희보다 훨씬 먼저 석유하고 원자력 개발을 했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여기가 성과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평양의 가정 부분의 그 에너지 소비 행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그 평양의 인구는 한 320만 명. 그러니까 총 북한의 인구는 한 2,300만 정도 추정했는데 평양의 인구는 한 2008년 조사에서 320만인데 평양은 인구가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 평양의 정책이 인구를 좀 이렇게 줄이는 정책을 북한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280만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평양의 주택 평수는 한 80만 호 정도 됩니다. 북한 전체 주택 수가 한 580만 호인데 그게 한 13%가 평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자료는 상당히 정확한 자료입니다. 북한 자료치고 요거는 이제 2008년도에 북한이 유엔의 이제 그 지도와 관리하에 그 인구 및 주택 센서스를 한 자료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한 자료인데 다만 지금 10년이란 기간이 흘러서 자료에 약간 아웃데이트된 건 있지만
이거 외에 여러 가지 에너지 경제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별도로 또 표본조사나 이런 걸 한 것에 2014년이나 15년에 한 거에 보면 거의 지금 변함이 없는 걸로,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변함이 오는 걸 때문에 이 자료를 그대로 해도 크게 뭐 달라지지 않았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에너지 쪽에서는 LPG가 좀 많이 늘었는데 그건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그 자료에 의하면은 평양은 상당히 북한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다른 북한 전체의 구조하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주택의 비율이 보면 연립주택이 한 45%, 그리고 단독주택이 한 37%, 아파트가 16%인데 평양은 아파트가 많습니다. 아파트가 54%, 연립주택이 32%. 단독주택 비중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파트하고 그 연립주택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특히 아파트의 비중이 평양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난방 형태를 보면 이거 다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난방 형태를 보면은 북한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 지역의 그 난방 에너지가 다 66%가 석탄, 거의 70%가 석탄이고 30%가 신탄. 이거 신탄이라는 건 바로 나무 떼는 거, 라든지 농가보다 볏짚 떼든가 이런, 그러니까 실제 상업용 에너지라고 볼 수가 없죠. 이런 게 한 30% 정도 되고, 농촌 지역은 더 열악합니다. 그래서 한 78%, 80%, 이건 북한이 조사한 자료니까요. 80%가 신탄을 사용하고 석탄이 17%. 그러니까 거의 상업용 에너지를 사용한 건 석탄 이외에는 거의 없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양을 보면 평양도 도시하고 평양도 농촌이, 우리는 서울하면 그냥 농촌이 없는데 평양은 도시하고 농촌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비중은 많지 않아도 일단 도시를 중심으로 하면은 석탄이 한 56%고 중앙 난방으로 하는 것이 한 40% 됩니다. 그리고 전기 난방이 한 4%. 그래서 나름대로 다른 그 북한의 다른 대학으로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치사용 에너지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데는 거의 석탄하고 신탄, 농촌도 거의 나무를 떼서 치사를 하는데 평양은 석탄이 한 56%, 가스, 요거는 이제 프로판입니다. LPG 프로판이 한 21% 되고 석유가 12%, 전기도 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비해서는 상당히 고급화되어 있고, 평양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가스의 비중은 이게 2008년도니까 지금은 상당히 더 늘어났을 걸로,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50% 이상은 치사용으로는 가스를 쓰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북한의 그 평양에 보면은 단독주택이 있고 연립주택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데, 연립주택의 단독주택은 대부분이 연탄이나 석탄을 사용하는데, 그 아파트의 경우는 한 70% 정도가 중앙난방 아니면 전기난방이고 한 30%가 석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북한의 다른 어떤 가옥에 쓰는 어떤 그 에너지 시스템하고 상당히 다르다. 상당히 그 발전된, 나름대로 저희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낙후돼 있지만 북한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발전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평양도 상당히 에너지 사정은 상당히 안 좋은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은 이제 주황난방 시스템이 많은데, 이 주황난방은 북한의 그 평양 근처에 있는 그 화력발전소가 두 개가 있습니다. 평양화력하고 동평양 화력인데, 대개 거기서 그 열을 갖다가 전기를 생산하고 나온 그 폐열을 이용해서 난방으로 보내는 중앙난방 시스템인데, 이 전기 사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전기 사정이 북한이 안 좋고, 그리고 이 관도 상당히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 중앙난방 특히 아파트가 겨울철에 굉장히 애를 먹는다, 그런 이제 보도 자료나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겨울철에 굉장히 추운 그 겨울을 보내고 있다. 그래서 그 열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뭐 프로판이나 아니면 석유를 상당히 많이 갖다 쓰는, 난방용으로 쓰는 뭐 그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보도 자료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겨울철에는 북한이 난방 시스템이 안 좋으니까 방을 다 한 방만 좀 난방을 하고 나머지는 좀 춥게 지내는, 또 연료난이 좀 있으니까 그런 상당히 어려움을
좀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LPG는 김정은이 집권한 뭐 김정은 때문에 한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좀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래서 북한이 이제 일단 보시면 아까 석탄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중앙남방도 이제 LPG 사용하고 있고 또 그 아까 평양 근처에 아까 동평양 화력 발전소도 있고 그 평양 발전소도 있고 또 그 위에 보면 북창 화력 뭐 상당히 화력 발전소가 많습니다. 그 평양 그 주위에. 근데 이게들이 대개 한 40년 이상 된 화력 발전소 유지 보수가 안 되고 그 석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해가 많고 또 아까 중앙남방만으로도 다른 아파트나 연립등은 다 석탄을 또 쓰기 때문에 평양의 공기질은 상당히 안 좋은 걸로 좀 그렇게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 평양의 어떤 그 난방과 그 취사의 에너지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북한의 이제 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신재생에너지의 잠재량은 어느 정도 되느냐? 아직 파악하기 힘듭니다. 저희가 저희 쪽 그 학자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대략적으로 풍력은 저희보다 좀 많고 풍력의 잠재량은 태양광은 저희보다 비슷하거나 좀 더 많고 지열은 남쪽보다 아무래도 그쪽이 이제 여러 가지 산악지대가 많고 온천이 많고 그러니까 지열은 저희보다 좀 많은 걸로 그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보다는 뭐 좀 많지만 좀 많은 저 잠재량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그 신재생 에너지를 이미 그 김정일 시대부터 상당히 정책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재생에너지 공급이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정일 시대에는 94년에 자연에너지 개발이용센터를 설립을 했고 국가과학원 부속 조직으로요. 94년에 재생에너지 상업화 국가 비상위원회도 구성을 했고 그다음에 에너지관리법을 98년에 제정했는데 이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여기다 또 집어넣습니다. 2001년에 재생에너지 개발 국가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책은 상당히 여러 가지 있었지만 성과는 거의 없었던 걸로 저희가 파악합니다. 그래서 김정일 시대 때는 그렇게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신재생 에너지가 상당히 활발하게 보급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013년에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만 관리하는 법을 별도로 북한이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자연에너지 연구소를 신설이보다는 사실은 여기 이때 김정일 시대에 세운 이 연구소 자연에너지 개발이용센터를 굉장히 확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조선 녹색 후원 기금도 뭐 만들었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자연에너지 중장기 개발 계획을 수립한 걸로 그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활동이 좀 활발했고 제도를 여러 가지 만들었고 정책적으로도 상당히 그 중점을 많이 뒀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는 재생에너지의 보급이 상당히 좀 확대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요거 요거 재생에너지 관리법을 만든 거는 이제 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이용하다 보니까 이게 뭐 우후죽순적으로 하니까 이게 체계가 안 잡혔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관리법은 각 기관, 그러니까 북한의 그 뭐 국가라든가 기관, 기업소 이런 데 대해서 그 개발, 신재생에너지 개발하고 이용하고 보급하는데 각 역할을 좀 체계화한 법이 바로 그 재생에너지 관리법. 북한은 에너지를 에네르기라고 합니다. 일본말을 아직 그대로 좀 쓰고 있는데 재생에너지법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 장기 계획을 세운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거기 들어온 정보에 보면 앞으로 2044년, 14년 기준에서 30년 동안 재생에너지를 500만 킬로와트 만들겠다는 거죠. 지금 500만 킬로와트 어느 정도냐면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사용량이 한 447만 킬로니까 지금 북한의 수력 발전 용량 정도를 앞으로 30년 동안에 재생에너지 용량으로 그 정도로 키우겠다는 것이 이제 북한의 이렇게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풍력이나 지열, 태양광 이런 것이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풍력이 제일 선두적으로 좀 개발하는 그런
재생에너지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력 발전을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했는데 제가 여러 가지 북한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해서 종합을 해보니까 북한은 지금 자체적으로 풍력을 개발을 했는데 지금 한 100kW 정도를 개발을 한 걸로 상당히 대대적으로 자기네들이 보고 있습니다. 100kW면은 상당히 규모가 저희 쪽에 비해서는 작습니다. 저희가 한 750kW가 이미 상용화 다 돼 있고 지금 메가와트 수준으로 저희는 지금 개발이 돼 있고 해상 풍력은 특히 굉장히 큰 스타이기 때문에 저희 남쪽에 비해서는 상당히 아직까지는 이제 기술력이 좀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의주나 라선 특구 단천 삼전 이런데 상대 풍력 단지를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 건 좀 잘 보도가 잘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산 금강산 지금 현재 그 관광단지 개발하는데 아마 풍력단지를 거기서 만들어서 그 전기를 공급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 외국인 기업이 투자를 해라는 건 어떤 그런 투자를 하는 투자 정책을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외국인이 여기에 들어간 거는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태양광은 이제 1998년에 140와트급 태양 열로 해서 최초로 북한이 자체적으로 이걸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전력보다는 이제 태양 열 중심으로 했다가 개발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전기 중심으로 좀 개발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는 상황이고요. 2009년도부터는 중국에서 그 패널 수입이 태양광 패널 수입이 굉장히 많이 보급되기 때문에 2017년 말까지 한 160만 세트 이상이 수입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여러 가지 북한의 보도 자료를 보면은 상당히 태양광이 많이 보급이 돼 있고 특히 주요 도시에는 개인주택, 공공건물, 학교, 유치원 등에 상당히 보급이 확대돼 있고. 북한이 이거 상당히 잘 태양광 선박이 있습니다. 이게 평양에 태양광으로 선박 운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태양광 버스도 지금 실험 테스트로 운행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2014년도에 했는데 그 이후의 상황은 지금 별로 잘 확대됐다는 상황은 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북한의 태양광 자체 제작은 아직 초보 수준이고 되게 대부분의 시험 제작 조립 단계다 이렇게 좀 볼 수가. 그 다음에 이제 북한 또 농가 부산물에서 농가 가축 분뇨라든지 아니면 농가 볏짚이라든지 이런 걸로 바이오매스가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농촌 지역은 거의 상업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바이오매스 이것이 상당히 북한에서는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것을 보시면 이게 메탄가스 조성입니다. 여기다 이제 여러 가지 분뇨들을 해서 요 가스를 해갖고 요 관으로 해서 난방용이나 이런 걸로 이제 공급하는 거. 이런 시스템이 있고 이런 메탄가스 시스템이 있고. 그래서 바이오매스는 북한은 특히 이제 시골 지역, 농촌 지역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열도 상당히 자체적으로 개발을 상당히 많이 한 걸로 파악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용성기계연합 기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지열 발전기를 개발을 해서 현재 평양의 주요 신축 건물에 지열을 보급했다. 유경원이라든지 미래과학자 아파트라든지 이런데 지열로 많은 난방 시스템을 공급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보도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북한의 재생에너지 산업을 평가를 해보면은 김정은 시대 들어서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크게 확대됐다. 근데 이게 이제 좀 그러면 이게 북한의 순수 노력에 의해서만 이게 확대가 됐냐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그럼 김정일 시대 때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확대가 못됐고 김정은 시대 때 와서 확대됐느냐? 정책적인 요소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시대 때는 신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국제적으로 비쌌고 중국도 그렇게 보급이 안 됐고. 김정은이 집권 이후 2009년, 10년, 11년 요때부터는 중국 특히 국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내려가고 특히 태양광 가격이 많이 내려가고 특히 중국에서도 가격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거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국가가 전기를 공급하지 않으면 자기네 전기를 쓸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들으니까 국가가 공급을 안 해줘도 적어도 그 조명이나 뭐 아니면 조명용이나 아니면 조그만 가전기 같은 거는 자기네가 태양광 별에서 각 가정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상당히 분산형 시스템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국가도시도 전력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체계가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되게 북쪽을 갔다 오신 분들 얘기나 이런 거 들으면 북한이 상당히 밝아졌다. 옛날보다 상당히 밝아졌다 그러는데 그것은 전력 발전소라든가 전력이 늘어나서기보다는 이렇게 태양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좀 밝아진 걸로 그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많이 늘어나도 전력에서 실제로 많이 그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부분은 주택 조명용보다는 산업용입니다. 동력용. 여기서 엄청난 전력을 쓰기 때문에 지금 뭐 태양광이나 이런 걸로 동력용으로 쓰기는 어렵고 대부분 이제 조그만 조명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북한이 좀 밝아졌다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 전반적인 그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낮다. 그래서 그 노틸러스 연구소의 데이비 본 히페레 북한 에너지를 주로 많이 연구하신 학자이신데 이분이 파악하면 전체 북한 전기의 한 0.1%가 안 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많아도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뭐 재생에너지도 하겠지만 저기 확대해야 되지만 동력용 전력 발전소도 좀 많이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